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먼저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었지만 4월 12일자 뉴스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2일이면 불과 9일 전이죠. 작년 2019년입니다. 한국 집값 상승률이 세계 56개국 중에 51위랍니다. 그럼 일부 어떤 분들은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 집값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56개국 중에 51위밖에 안 되나?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전국을 놓고 본 거죠. 영국의 부동산 정보 업체 나이트 프랭크라고 있어요. 이 나이트 프랭크는 매년 이거를 확인을 하는데 분석을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일반 작은 회사가 아니라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회사고,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어요. BIS. 1930년도에 설립된 은행인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관계가 돼 있죠. 각 나라의 중앙은행과 함께 금융을 조율하는 그러한 국제은행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분석을 합니다. 매년. 그러니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56개국 중에 51위랍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을 두고 계산을 해본다면 47개 전 세계의 47개 도시 중에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상승률이. 1등이 어딘가 하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2등은 대만의 타이베이, 3등이 코리아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등이 또 독일의 베를린. 아시아와 유럽이 대도시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별로 보면 일부는 일본이 많이 폭락했다 그러는데 2019년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국은 더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0.2%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게 수도권에 밀집돼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죠. 대신 중소도시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곳이 있기 때문에 겨우 0.2% 올랐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4.4%가 오른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적게 오른 거죠. 대한민국은 0.2%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들 4.4%가 올랐습니다. 무려 우리나라에 2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서울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47개 도시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집값이 내린 국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핀란드, 그 다음 모로코, 이 두 나라의 집값이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상승률이 낮은 국가는 핀란드와 모로코, 이 두 나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다음 0%, 하나도 오르지 않는 나라가 남미의 페루와 브라질, 이 네 나라 다음이 대한민국이랍니다.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크게 관계없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이런 데인데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곳은 중국 6.8%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0.2% 오르는 동안 일본 5.5% 올랐습니다. 독일 4.9%, 미국 3.8%, 영국 2.2%, 대한민국 0.2%입니다. 이 나이트 프랭크라는 회사가 이번 이 사태, 전염병 충격 닥치기 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니까. 올해는 이번 사태로 주택 거래가 줄면서
가격 흐름도 뒤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단했냐면 이 회사는 영국에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집값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고선 몇 프로가 떨어지냐면 3%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30%가 아니라 3%, 3%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 놓고선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신 이 시기가 지나면 9% 오를 거랍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폭락을 한다고 반토막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또 보면 우리나라 보면 세종시 집값이 석 달 새 2억 원 올랐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세종시,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많이 올랐어요. 특히 요즘에 경기 북부가 그동안 안 올랐다가 의정부, 그 양주 쪽으로 GTX 연결되고 7호선 연결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많았었어요. 미분양도 거의 해소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정확한 통계죠. 국토교통부의 통계 누리에 따르면 양주시의 미분양 세대수는 지난해 11월 1142세대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142세대인데 올해 2월 28세대 남았답니다. 98%가 다 매매가 된 거죠. 1142세대에서 3개월 만에 28세대만 남았답니다. 지난해 8월 일산, 고양시 지나서 파주시 432세대의 미분양이 지금 9세대 남았답니다. 또 아파트를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법인 설립을 해서 법인들이 많이 삽니다. 법인으로 사게 되면 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개인 이름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사요. 기관이나 주식처럼 기관이나 외국인이 달라붙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특히 아파트 주택 시장은 극히 외국인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사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으로 사게 되면 세율이 점점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서 아파트를 보유 및 매도 시에 개인에 비해서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작용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많이 산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에서 많이 샀다고 합니다. 오늘 호반 서밋 목동 특별공급 신혼특공이 5,5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거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경기 북부 비규제 덕분에 집값 오르고 미분양도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내 집 마련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억을 들여서 집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 집을 살 능력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내 집 마련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필수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늙을 때까지 내가 안주를 해야 된 마이 홈, 마이 스윗 홈인데 평생을 어떻게 2년마다 4년마다 이사 다니면서 남의 집살이를 합니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집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집살이 하는 거죠. 집값 폭락한다고 평생 집을 안 사요. 그러한 마인드입니까? 촉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평생 남의 집 살게 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요, 주식과 다릅니다. 부동산은요, 폭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은요, 10%만 떨어져도 폭락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 살아가는데 의식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집은 누구에게든지 꼭 필요합니다. 집 사기 싫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내 집 사고 싶어요 해요. 근데 그 능력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재테크하는 이유도 다 내 집 마련, 내 집 때문에, 내 집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나 셋째, 넷째, 다섯째, 그거는 앞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투기꾼들 몰아내면 됩니다. 알죠? 당연하죠. 투기꾼들 없이 실수요자만 있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돼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집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집 다 내놔야 됩니다. 알아요. 그런 말은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주택자들 집 못 사게 합니까? 세금으로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 대책을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달리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몰아내야 됩니다. 투기꾼들. 그래야지 집값이 안정됩니다.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근데 자기만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집을 사고 평수를 늘려나가고 머리 회전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루하루 생활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한 거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요? 그거요? 안 올라요? 떨어져요? 다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내 집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 판단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집이 없는 분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